안녕하세요.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 경남 팀장 윤성집 과장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BS 방문 시 장비 쪽으로 점검할 장비할 부분들을 정리하다가 잠깐 교육 자료를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이전에 체크리스트, 소프트웨어나 장비별로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비 부분들 중에 체어와 엔진 쪽 점검할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사전 점검한다고 해서 점검한 부분이 내일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AS 방문이 아닌 BS 방문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스타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체어의 등판 쪽에 등판을 움직일 때 소리가 많이 나죠. 요거는 저희 체어에 아마 거의 대부분 체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리스트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요. 그 등판을 뒤로 작동시킬 때 북치는 북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것은 등판을 당기고 있는 스프링에 걸려 있는 고리 마찰 부분이 그 기름기가 없어져 가지고 나는 부분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기름 구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윤활 작업만 해주면 부드럽게 소리 없이 잡음 없이 넘어가는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은 체어를 끝까지 올려놓고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드라이버가 가리키는 부분이 스프링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힘있게 누르면서 옆으로 제끼면 그 위치가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동시키고요. 거기에 그리스를 도포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위치에 시키면 해결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사실 제가 쓰는 방법이지 다들 쓰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들 그냥 WD 뿌리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시트를 완전히 탈거한 후에 스프링을 정면에서 보고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동 드라이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기에 올려봤고요. 여기에 소요 시간이 대당 2분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대기 시간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당 1분, 한 개당 1분 해가지고 2개 2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여기 적혀있는 시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모터 커버를 벗기면 거기에 이제 오일이나 누유가 있을 경우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일은 늘 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오일이 부족하다면 재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사실 한 오일통에 한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속도 조절은 모터 커버를 연 김에 필요하다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동작
및 각 버튼 작동 점검 항목입니다. 테이블에 텍트키가 다 교체가 되어 있다면 뭐 버튼 누르는 거나 뭐 버튼 작동, 오작동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아직까지 텍트키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멤브레인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은 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부상 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접근 자체는 뭐 치과 스태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문제가 뭐 없다라고 잘 쓰고 있다 뭐 그러시면 뭐 굳이 이걸 텍트키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추후에 고장이 나면 뭐 형태가 텍트키 형태의 부품으로 교체가 될 것 같다라는 안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이블 암 발란스암 텐션 조절 부분인데요. 이 텐션도 뭐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어떤 텐션 조절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데요. 사실 여기에 테이블 암이 그 안에 가스 스프링이 마모가 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이게 테이블 들었을 때 묵직하게 안 들리고 그냥 밑으로만 축 처지는 경우 뭐 이때는 사실 에이스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에이스 접수를 받고 좀 방문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기준을 삼아서 뭐 텐션 조절을 해주고 싶다면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빈 테이블이 약간 밑으로 내렸을 때 올려올 정도로 스프링이 이제 스프링 힘으로 약간 올라올 정도로 스프링을 장력을 조절한 후에 그 우리 핸들이 있는 스토퍼 근데 이거는 스토퍼가 핸들로 하는 게 아니라 안에 3mm 렌치로 먼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핸들로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아마 3mm와 핸들을 두 가지를 만든 이유가 3mm로 먼저 기본적인 스토퍼 그 장력을 조절한 후에 그 추가적으로 만약에 테이블 위에 무거운 걸 올렸다거나 내렸다거나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제가 카보체어랑 비교를 한다면 카보체어는 테이블이 그렇게 무거운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에 비하면 K3가 약간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길이도 너무 길다 생각도 들고요. 안에 스프링이나 가스 스프링 자체도 품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보체어는 어떤 텐션 조절 후에 뭐 아주 쉽게 가볍게 올리고 내릴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가고 원하는 위치에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손으로 돌리는 스토퍼는 테이블 위에 엔진이나 무거운 걸 올렸을 때 그 위치에 고정하고 싶을 때 쓰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K3도 마찬가지로 그런 핸들 같은 거는 뭐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mm도 잠그고 핸들도 잠궈야 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K3가. 이것도 사실 필요하시다면 아마 이거는 아마 초기 세팅 그 설치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준으로 정력을 조절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아마 전관 방문 갔을 때는 뭐 대부분은 아마 밑에 축 처진 상태로 있고 아마 수리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 뭐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거 흔들었을 때 이거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사용하시는 치과가 많거든요. 사이드 테이블의 밑에 고정 나사가 사실 이게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한 고정 부분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점검할 때나 뭐 체어 설치할 때 볼트가 긴 것들이 하나씩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들고 다니면서 짧은 나사가 체결되어 있는 곳은
빼시고 긴 나사로 다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간단한 거니까, 예. 시간을 안 정하는 여기서 3부 되어 있는데 사이드 탭을 요게 더 아마 점검 방문 시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핸드피스와 스케일러 점검인데요. 사실 하이 스피드와 로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걸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뭐 판단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뭐 척 테스트나 뭐 작동 테스트, 회전, 소음 정도 확인해 줄 필요는 있고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추후에 불편이 있으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로우 스피드 에어 모터인 경우에는 핸들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다시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로우 스피드 모터 특히 에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오일링을 뭐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핸드피스처럼 자주 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문했을 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EMS 팁, 뭐 EMS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EMS 팁을 제대로 된 팁을 정상적인 정품 팁을 사용을 하시길 권장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니네가 왜 얘기 안 해줬냐라고 얘기를 안 나오게끔 뭐 2번, 3번 반복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웨이 팁, 3웨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팁 연결 부분이 흔들흔들하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런 것도 3mm 렌치를 가지고 풀렸다면 도와주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지금 튜빙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쪽 아래쪽에 많이 찢어집니다. 여기. 근데 이제 찢어지는 이유가 뭐 당겨서 시린지를 잡고 테이블을 당겨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끝부분에 저희가 이제 마감 처리된 그 동색 금속 부속 그게 손잡이 부분에 꽉 끼어가지고 핸드피스를 이쪽 저쪽 움직일 경우에 이런 외피가 같이 계속 같이 돌아가면서 외피가 계속 뒤틀리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아마 계속 뒤틀리다 보면 아마 이 외피도 계속 피로가 쌓여서 아마 찢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찢어진 에이스를 갔을 때 항상 이거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항상 이렇게 약간 좀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고정을 시키면 핸드피스는 돌려도 외피는 그대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빼고 뭐 이게 순간 접착제까지 하고 다니면서 붙여줬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 쪽에서도 이게 약간 호스를 당겨가지고 약간 좀 한 5cm 정도 짧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이 시린지를 약간 좀 당겨도 이 외피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이블 위쪽에 핸드피스 나오는 튜빙 나오는 구멍들이 사실 예전에 한번 건의사항 올리긴 했는데 직경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꽉 껴 있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하면 거기서도 튜빙들이 약간은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만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이제 의견 올렸는데 뭐 여전히 반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적어도 제가 이렇게 조치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찢어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한번 찢어져 가지고 조심해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작동 및 흐름 점검. 라이트는 사실 텐션이나 뭐 흐르는 것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접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꼭 점검을 사실 저희 뭐 회의 시간에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죠. 사실 다른 AS 갔을 때도 라이트나 뭐 한 대씩은 라이트 흐르거나 처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갔을 때 그냥 오지 말고 예, 예, 텐션 조절 그리고 흐르는 거 이런 거 점검을 꼭 해주시고 오셔라. 예, 뭐 그게 지금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하는 방법은 다 아실 테니 넘어가고요. 그리고 유닛 타구대 급수구 물량 조절 센서 작동 이거 점검하는데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링이 다 됐으면 교체해라 라고 안내를 해드린 거라 사실 이것도 급수구 물줄기가 이상이 있어서 열어서 청소하는 것도 요즘은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안에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청소하다가 그냥 또 부러져 가지고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식이 됐다 싶으면 급수구는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해야 된다 싶으면은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부러질 걸 대비해 가지고 이 립불이나 호수도 항상 가방에 좀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없으면은 부러져 버리면 대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호수를 넣어가지고 꾸부려가 좀 막은 상태에서 물은 계속 나오게 해줘야 되니 이런 것도 꼭 준비를 해 다니시면 점검할 때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풋페달 점검입니다. 풋페달은 사실 K3 자체가 풋페달을 밟는데 사실 발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뻑뻑해지는데요. 뭐 이게 아니 구조적인 문제라서 뭐 이렇게 페달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를 칠하거나 그리스 윤활을 좀 해준다거나 뭐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이것도 풋페달 뒤집어서 볼트를 연다는 거는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아마 BS가 아니라 AS 쪽 부분이 더 맞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열었을 때 뭐 시어 스프링을 하시면 다 아시죠, 그죠? 이거 시어자 모양 스프링 교체하는 거 아마 플라스틱 이거 뭐 카브 체어랑 좀 카피해서 만든 것 같은데 내구성은 카피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다행스럽게 자주 사용 안 하시는 풋페달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AS가 거의 없는데 자주 풋페달을 이용해서 체어를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AS입니다. 이것도 AS가 발생하면 사실 약간 좀 빨리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BS에서 발견이 된다면 이런 건 교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스프링도 아마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은 항목은 이 체크리스트 항목에 없는데요. 뭐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린지 에어에 물이 섞인다. 물론 뭐 물이 섞인 이유가 뭐 기계식 컴프레셔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시린지의 팁이 약간 좀 제대로 꽉 안 조여져 있으면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시린지 팁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문제는 기계실에 일단은 기본 1차적으로 컴프레셔가 습기 제거가 잘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좋은 컴프레셔를 쓴다면 뭐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K3가 들어가 있는 곳에 디메가라는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고 디메가도 마찬가지지만 타사 약간 좀 저가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쓰면 또 이게 습기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관리라는 게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빼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을 빼주는 이 기준 자체도 약간 좀 다들 모든 치과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퇴근 시에 물을 빼주느냐 물어보면 물을 빼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해보라고 하면 일단은 전원을 끄고 배기 드레인 밸브를 살짝만 열어놓거든요. 그럼 에어는 빠지는데 물은 안 빠집니다. 살짝 열어놓으면 이제 밸브를 좀 크고 짧게 반복적으로 팍팍팍 열어가지고 물을 쫙 빼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저 치과 쪽에 이렇게 인지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퇴근 후에는 전기 빼고 전기 끄고 수도 잠그고 에어 빼고 그러니까 에어 빼는 거로만 알고 있지 물을 빼주는 자체를 아마 모르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다시 설명해 주는데 사실 뭐 제 설명 듣고 따라 하는 데는 몇 군데 잘 없긴 합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모든 치과에서 이렇게 해줘야 아마 이런 게 이제 보편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여름에는 습한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제습기를 달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은데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퇴근할 때만 아까처럼 에어만 살짝 열어주는 이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저는 차라리 에어 빼는 그런 과정은 하지 말고 전기만 끄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 대신에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기계실에 컴프레서 드레인 밸브를 크고 짧게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언젠가부터는 이게 요즘 나오는 컴프레셔는 1년 내내 그 공기가 압력이 가득 차 있어도 뭐 누압이 있거나 뭐 탱크가 터지거나 하진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모터가 돌아가지고 압축해 놓은 공기를 다시 다 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기계실에도 좀 환기를 좀 자주 해주고 사실 뭐 창문이나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그 여름에 밖에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환기를 해놔도 많이 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이 마시기.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계실에 치과 대기실에만 에어컨 켜지 말고 기계실에 에어컨 바람 좀 넣어줘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수도는 뭐 이거 이제 몇 번의 사고를 거친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도 다들 수도 꼭 끄고 가라고 저희뿐만 아니라도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컴프레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0 엔진인데요. 300 엔진 모터에서 사실 300 엔진부터는 사실 뭐 거의 다 에이스 항목이지 사실 이런 건 점검한다고 해서 오늘 점검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고장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모터 쪽 위쪽에 이 고정 볼트가 흔들흔들하게 풀려가지고 소음이 나는 경우 이런 거는 큰 고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된다면 바로 드라이버로 꼭 잠궈 주시고요. 그리고 튜빙 쪽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걸로 에이스를 많이 가는데요. 우연찮게 병원 갔을 때 이런 게 보인다. 그러시면 반드시 왜 이런지를 알려줘야 되고 이런 데는 보통 그 치과 스텝, 이 엔진을 관리하는 스텝이 이걸 본체에서 이 튜빙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인수인계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당기면 쉽게 빠지는데 그쪽에 짙은 검은색 부분을 다시 잡아 당긴 거나 막 돌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이지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튜빙 같은 거 손상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페달 같은 경우에 그 발거리가 덜렁덜렁하게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런 볼트가 풀려가지고 갑자기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긴급하게 또 불량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는데요. 보통은 다 여기서 나오는 볼트이기 때문에 이 볼트 열어주셨다면 간단하게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위치 이게 풀려 있으면
이 발걸이에 있는 요 빨간색 마이크로 스위치도 어디 다른 하고 없을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점검조차 정도는 간단하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피스입니다. 핸드피스인데 뭐 지금 왼쪽의 사진은 요 피스에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확인되니까 한번 핸드피스 토크 점검 할 때 이렇게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스팁 방향이 이렇게 안 맞을 경우에는 사실 요게 이제 요것만 따로 조정하는 툴이 따로 있는데요. 아마 현장에는 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 롱노즈나 다른 플라이어 공구로 하는데 사실 뭐 그걸로 치과에서 하고자 하면 뭐 저는 하지 말로 하거든요. 이게 막혀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거는 뭐 저희도 이게 적당한 게 없을까 찾다가 우연히 문구사에 갔는데 이런 금속으로 된 빨대 모양의 어떤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한 1m짜리인가 뭐 그런데 삼성 아까 세보니까 잘 돼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뭐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니지 팁인데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요게 있으면 그 주수 팁에 그 이물질 제거할 때 거꾸로 꽂아가지고 쏠 때도 좋고요. 그리고 물 방향 조절할 때 물 쏠 때 엔진 다 연결할 필요 없이 이 시린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팁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고무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셀란팩 고무막에 거기 찌를 때 그 이제 뾰족하게 뭐 새걸 잘 꽂아가지고 하면 뭐 찌꺼기 덜 쌓일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아마 뭉툭한 걸 자꾸 억지로 끼우다 보니까 아마 찌꺼기 더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들 쪽에 좀 뭉툭하다면 칼로 뭐 새로 새 걸로 사서 구매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칼로 뾰족하게만 만들어도 아마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피스 관리 요령은 뭐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어서오시면 회의란다.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